영국에 이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is 디즈니랜드, but with this penalty. 싱가포르는 is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인데, but with this penalty. 사형 제도가 있는 디즈니랜드다. 그런 얘기를 영국 사람들이 했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뭐 아직 지금도 하고 있겠죠. 디즈니랜드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놀이기구 있고 즐거움이 가득한 데가 이제 디즈니랜드 아닙니까? 거기 사형제도가 있다니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뭐 들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싱가포르는 550만 명, 한국보다 약 10분의 1, 한국의 10분의 1 정도 사는 도시국가입니다. 서울이 이제 600평방킬로미터, 600평방킬로미터라는 게 이제 20m, 30m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 20, 세로 30 그러면 600이죠. 600평방킬로. 서울이 600평방킬로인데 그거보다 20% 조금 더 넓은 720평방킬로미터입니다. 거기에 이제 550만 명이 살고 있죠. 근데 이제 5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거주자가 싱가포르 국적은 470만. 그 470만 중에서 중국계가 75%, 말레이계가 17%, 그리고 인도계가 7%라고 합니다. 인도계가 7%, 중국계가 75%, 말레이계가 17%. 그러니까 이제 550만 명 중에 480만이 그런데 나머지 그럼 80%는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뭐 이렇게 비즈니스라든가 무슨 뭐 외교관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 거죠. 투표권 없는 외국인이 80만 명입니다. 싱가포르 시민의 그 470만 명 중에는 중국인이 이제 75%니까 약 400만 명인데 그게 1800년대 말 1870년에서부터 1920, 30년대 요때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에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중국 땅에서 흘러 들어온 이주 중국인, 쉽게 말해서 쿠리, 제가 쿨리라고 그러죠. 쿠리, 고력, 한자로 쓰면 고력, 쓸 꽃자에다 힘력자,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 쿨리의 후손들입니다.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에 그 중국에 아주 큰 그게 닥쳤을 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중국 땅에서 흘러 들어온 그 고력, 쿨리들의 후손입니다. 중국인 약 400만 명은 배운 것 없는 막노동자가 이제 쿨리입니다. 그들이 넘쳐나던 1950년대 중반, 1950년대 60년대 중반까지 싱가포르는 아편, 매음, 폭력 조직, 도박이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싱가포르를 신시티, 범죄도시, 미국의 그 드라마, 영화에도 나오는 제목 신시티, 범죄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영국인이 싱가포르를 이 신시티가 순식간에 이제 디즈니랜드로 바뀌었는데 이런 범죄가 판을 쳤던 싱가포르이 디즈니랜드로 바뀐 그 배경에는 무서운 벌금 제도가 있습니다. 바뀌었지만 싱가포르에 들리실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노상방뇨, 길 가다 오줌이 마렵다든가 쓰레기 아무데나 이렇게 버리시거나 또 길에서 침 뱉으면 안 됩니다. 침 뱉는 행위. 또 화장실 쓰고 이제 물 안 내리고 이제 뭐 대변이나 이런 거 보고 물 안 내리고 그냥 헷가닥 나가버린다든가. 듀리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매, 짙은 향이 있는 듀리안을 들고 대중교통 이용을 하면은 안 됩니다. 벌금입니다. 그 듀리안이라는 거 뭐 이렇게 신세계 백화점이나 이마트의 그 고급 과일점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듀리안이라는 게 동남아시아에서 나오는 열매인데 수박보다는 약간 길쭉한 모양의, 수박은 동그랗지 않습니까? 그보다 약간 럭비공처럼 약간 길쭉한 모양의 도깨비 방맹이 같은 껍질이 과일입니다. 이 두리안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죠. 향이 아주 강해서
대변 냄새가 납니다. 대변 냄새, 똥 냄새가 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뭐 공중화장실에서 물을 안 내리다든가 뭐 껌을 씹고 길에 버린다든가 담배를 아무 데서나 피다가 걸린다든가 이렇게 하다가 걸리면은 벌금이 무려 500불 1000불입니다. 싱가포르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00대 1로 환산했을 때 약 40만 원에서 80만 원 벌금을 무는데, 싱가포르 경찰한테 걸리면 직방으로 사정을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봐주지. 그러면 이제 술을 많이 마시고 길에서 이렇게 비틀대고 이제 토온다 어디 가서 깨보면 여축 없이 경찰서 유치장이고 벌금이 40만 원입니다. 이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찰의 자비를 구할 확률이 제로입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이제 월급도 회사원보다 많고 나라를 지탱하는 최일선의 그 공무원이라는 자부심도 강해서 외국 관광객이라고 해서 봐준다는 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싱가포르를 들리실 때 조심해서 해야 되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히 마약을 갖고 입국하다 걸리면 수량을 불문하고 사형입니다. 일단 마약을 갖고 입국하다 걸리면 수량을 불문하고 사형입니다. 싱가포르 그 창의공항 들어갔을 때 대개는 이렇게 뭐 짐을 검사를 안 하고 세관원들이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지만 간혹 랜덤으로 이렇게 한 명씩 골라서 이제 풀어보라고 그러고 그럴 때 걸리면은 이제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입국할 때 모르는 사람이 잠깐 가방 좀 들어달라 이런 부탁을 해도 들어주면은 결코 안 됩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1986년부터 90년까지 있을 당시에는 한 그 미국인 중학생, 미국 학생인데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대사관에 다니는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에 싱가포르에 와서 이제 중학을 다니는 학생인데, 이놈이 이제 직국계 길가에 그 철제 도로교통 표지판 뭐 스톱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워놓은 그 도로 표지판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몇 개를 집어다가 집에 가져갔다가 걸려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케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케인이 원래는 뭐 이렇게 뭡니까 그 식물 넝쿨 식물의 넝쿨인데 이 가죽으로 된 등으로 이게 등짝 얻어맞는 걸 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케인을 석대를 맞는 벌을 받았는데 미국 대사관이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케인을 석대 맞는 게 뭐 그런 대단한 벌이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생 그 흉터가 남는다고 합니다. 하도 희한한 문신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런 케인 자국이 있는 게 뭐 어떠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수영장에 수영복 입고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기는 틀렸다고 봅니다. 이 케인을 얻어맞으면 주로 이제 뭐 사기꾼, 좀도둑 이런 놈들이 케인이라는 벌을 받는데 요 미국 학생이 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석대 벌을 받는데 한 번에 가서 다 맞고 오는 게 아니고 한 대를 맞고 나면은 의사가 와서 이렇게 진찰을 합니다. 위험하다. 나머지 한 달 후에 맞아라. 이렇게 이제 쉬었다가 또 한 대 맞고 또 한 달 쉬었다 또 한 대 맞고 이렇게 케인 벌을 석 대를 받으면은 석 달을 마음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대를 맞으면 10달을 고생을 해야 돼. 마음고생을. 아이고 한 달 있다가서 또 맞는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 케인형 등짝에다가 가죽 격대로 때리는 그런 형을 집행하는 그 교도소가 싱가포르 세계에서 넘버원이라고 하는 싱가포르 창의공항 바로 그 뒤쪽에 있습니다. 왜 이제 사형제도가 있는 디즈니랜드, 싱가포르는 디즈니랜드처럼 아름답고 재미있는 곳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사형제도가 있다. 그런 영국인들이 얘기하는 까닭을 아시겠습니까? 이제 곧 이제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묶여있던 여행 규제가 풀릴 것입니다. 풀릴 것 같습니다. 동남아 여행의 그 코스에 빠지지 않는 코스 싱가포르를 들르실 때 조심을 하시라고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그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닌 백범 김구 선생이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됐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 아니라 김구가 됐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뭐 역사의 과정은 없습니다만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좌파들은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표현할 때 곧잘 백범 김구 선생을 내세웁니다. 백범이 이승만에 못지않은 애국자이고 경륜도 있고 반일 사상이 투철하다고 외칩니다. 맞습니다. 김구는 애국심도 있고 반일 사상도 투철하고 해방될 때까지 30여 년을 상해, 충칭 등 중국 내에서 6, 7군데를 풍참 노숙하며 임시정부 간판을 유지하는 위협도 이루었습니다. 그 김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이승만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그토록 좌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러르는 김구가 뭐 김구를 자꾸 내세우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 좌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승만을 폄훼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김구, 백범 김구 선생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걸어왔겠는가?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를 세운 것이 그토록 서운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구 선생은 1876년 고종 때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876년 고종 때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고, 이승만은 그것보다 한 해 먼저 1875년에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구는 이승만을 형님으로 불렀습니다. 이승만은 어려서 서울로 이사와서 한학을 배우다 과거에 한 차례 떨어지고 17살에 배제학당에 입학해서 신학문을 배웠는데, 이승만은 집안이 가난했던 김구는 12세부터 한학을 자습했고 14세에 과거에 실패해 17세에 훈장을 했습니다. 서당에서 훈장해서 애들 가르치는 거죠. 학교 다니고 훈장을, 한 사람은 학교를 다니고 배제학당, 한 사람은 훈장을 한 것 빼고는 두 사람 간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1893년에 18살 때 김구는 동학당에 가입을 하고 동학단에도 참가했다가 실패를 맛봅니다. 그리고 황해도 신천에서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 안씨인데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진사표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안진사 그러는데, 황해도 신천에서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 진사표수를 하는 안진사를 알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승만은 배제학당을 입학하고 다음 해인 1895년에 배제학당의 영어 선생이 됩니다. 2년 후 22살에는 미국에서 돌아온 서재필이 세운 독립협회에 들어가서 독립신문의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민중을 계몽하는 논설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고자 중추원 설립을, 지금의 뭐 국회 같은 그런 거겠죠, 주장하며 정부의 황국협회와 충돌합니다. 부딪힙니다. 그런 끝에 감옥에 들어가서 7년을 살고 1904년에 졸업합니다. 이승만이 이런 활동을 한 끝에 7년을 감옥에서 썩는 동안 김구는 중국에 가서 조금은 정체가 불분명한 조선인이 만든 의병대라는 곳에 잠시 몸을 담고 외적을 투벌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당시에 일본인으로 조직된 외적이 만주에 있었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1907년이면은 아마도 외인 토벌이 아니고 혈기방장했던 김구가 끓는 피를 주체하지 못해 무장단체 아니면 만주에 들끓고 있던 도적대나 마적대에 잠시 몸을 담았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뭐 이건 흉도 아니고 제가 김구 선생을 흠집내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당시 시대가 그럴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죠. 아무튼 몇 년을 방황을 하고 다시 황해도 신천에 돌아왔던 김구는 1896년에 일본군 장교
쓰시다라는 사람을 죽입니다. 고종의 그 황후 민비를 죽인 미우라 고로가 바로 요놈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죽인 거죠. 일본군 장교를 죽였는데 잘못 알고,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갇혀 있다가 사형 당하기 전날 고종 황제의 특명으로 사형을 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계속 갇혀 있습니다. 이승만이 배제 학당에서 영어 교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보니 이제 사연은 다르지만 감옥 간 것도 비슷합니다. 왜 갔는지 이유는 다르죠. 김규는 배짱 좋게도 탈옥해서 공주 마곡사로 내려가 승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공주 마곡사 가보시면 1000년이 넘었다고 그러는 전인데, 그래서 중스님으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학교도 세우고 1909년에는 안중근 의사의 입도 히로부미 사대사건에 연루되어 또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 아버지,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 안진사를 안다는 게 이제 죄가 된 거죠. 그래서 감옥도 또 몇 달 갔다 옵니다. 그러고 이제 1910년에 일본에 강제 합방이 됐는데, 남만주에 있는 만주무관학교 설립 자금을 또 모금했다가 또 걸려들어서 17년 징역형을 받고 5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1915년 추록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감옥에 간 거죠. 김구 선생은. 여기까지 이제 이승만과 김구의 국내 활동은 뭐 비슷합니다. 이승만이 신학문에 기초해서 신학문을 배우고 단체에 소속해서 글로서 독립사상과 민중계명을 외쳤던 것에 비해 김구는 독자 행동으로 외로운 늑대처럼 좌충우돌 혼자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말하면 이승만은 조직과 지식으로, 김구는 독자 행동으로 애국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후 두 사람의 운명은 극적으로 갈립니다. 감옥을 나온 이승만은 1904년 을사보호조약 직전에 충정공 민영원의 주선으로 고종의 친서를 휴대하고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를 만나러 미국으로 갑니다. 만나지는 못했죠. 중간에 이제 그 회방을 놨습니다. 그 한국 대한제국에서 파견한 공사가 회방을 놔서 이제 만나지 못했는데, 그 당시 이제 1910년부터 두 번째로 감옥 생활을 하다 15년에 추록한 김구는 1919년 상해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미국으로 1904년에 건너갔으니까 15년 후에 김구는 상해로 갑니다. 상해로 간 김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임시정부에 합류해서 경무국장, 내무총장, 국무령 등으로 활동합니다. 부하 직원도 없고 봉급도 없는 직책만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중국 정부 장개석을 따라다니며 서름을 겪는 어려운 시대를 간판을 내리지 않고 임시정부가 잘 버텨준 데에는 김구의 공이 100%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미국에 있는 이승만을 초빙했고,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이렇게 모셔서 초빙을 했고, 1932년에는 이봉창 의사의 폭탄 투척 사건, 윤봉길 선생의 상해 폭탄 투척 의거를 뒤에서 지휘하고 지원했습니다. 또 중국군이 만든 군관학교의 사관학교죠. 한인 무관 양성반을 만들어서 100명의 한인 장교를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 해방 5년 전에 충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임시정부 주석 대표에 취임했습니다. 해방 후 귀국해서는 한국독립당을 창설했고, 한독당이라고 합니다. 남한의 반쪽 정부, 남한만에만 이렇게 정부가 들었으니까 반쪽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며 이북의 평양에 가서 김일성과 협상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돌아와서 1948년 서대문의 경교장에서 육군 소위 안두희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꼭 기회가 되시면은 서대문 로타리에 있는 강북 삼성병원에 가시면은 이 경교장이 문화재로 잘 보존돼 있습니다. 이게 일제시대의 친일파 재벌 최창학이 지은 건물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들어가 보기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건물 외관도 멋있고 내부도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구의 묘는 효창공원, 효창동에 모셔져 있습니다. 숙명여대 뒤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일하다가 중국인들이 이제 사망을 하면은 자기 대륙에 묻히려고 그 시신을 배로 싣고 왔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일본 관원의 체포를 피해 관 속에 숨어서 상해 임시정부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승만에게 10만 원, 뭐 거금이시죠. 지금으로 치면 뭐 한 400억, 500억쯤 될까? 뭐 그런 금액입니다. 그게 이제 현상금이 걸려 있으니까 관 속에 숨어서 이제 상해를 방문했는데, 그 중간에 이승만은 1910년에 귀국해서 YMCA, 지금 종로에 있습니다. YMCA 기독청년회에서 활동하다가 2년 후 다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전역, 하와이, 상해 등을 떠돌리고 활동을 하다 1917년 하와이에 정착하고 이곳에서 30년간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을 합니다. 하와이에 정착한 건 한국과 거리도 가깝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와이에 1800년대 말 그 사탕수수밭에 뽑혀간 노동자 한인들이 약 2만 명 그 당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길 근거지로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구는 철저하게 행동과 외세의 도움 없이 민족의 힘만으로 독립을 쟁취하고자 한 독립운동가이고, 이승만은 외교와 신학문으로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믿은 독립운동가입니다. 누가 더 낫고 더 못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김구 선생이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세우고 이끌었다면 이승만의 길을 걸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김구의 숭고한 한민족 독립국이라고 부르는 이상이 김일성의 음흉한 계력에 말려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지가 알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삼 이재명 같은 망나니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 상상해 봅니다. 조국도 무죄고, 정경심도 무죄고, 김경수도 사면받고, 유동규, 김만재, 또 무슨 뭐 변호사인가 하는 놈들도 다 무죄고, 대정동이란 말은 아예 언론에 나오지도 않고, 백현동 옹벽 아파트도 사라지고, 무슨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아예 있지도 않았던 일이 되고, 쌍방울이 국민 팬티를 성실하게 만드는 회사로 둔갑하고, 정진상이란 자가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고, 박범계는 국무총리가 되고, 온 나라가 내남민주당 잔치 분위기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김혜경이 폼 잔뜩 잡고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도 공군 1호기를 타고 다녀오는 꼴을 지가 볼 뻔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